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 펫케어 닥터 권입니다. 오늘은 그 스테로이드, 지난번 그 우리 에디슨 이야기하면서 스테로이드에 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는 여러 가지 또 그 부작용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2월달에 제가 참석한 라스베가스 컨퍼런스에서 조금 몇 가지 또 이야기 들은 거를 참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펫케어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미국에서 여러 학회나 또는 동료 수의사들 이런 분들하고 토론하고 이런 다음에 제가 배운 그 지식을 제가 전달하는 게 대부분이고 가끔 또 제 경험이나 제 의견도 소수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의 어떤 개인 주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의학에서 우리 환자들을 치료할 적에는 그 사람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양 의학의 바탕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 또는 약물을 항생제가 써야 되면은 항생제를 쓰고 또 항바이러스제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죠. 물론 요즘은 침술이나 동약의학적인 어프로치도 조금 첨가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은 우리가 서양 의학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가 의외로 우리 그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치료 약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스테로이드 종류를 제가 보면은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작용 기간이 하루에서부터 보통 한 2주까지 스테로이드 종류에서 작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드니솔론, 덱사메타손 또는 트라이암시놀론, 메칠 프레드니솔론, 하이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소디움 석시네이트, 또 뷰데노사이드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은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작용 기간이 빠르면 하루, 길면은 한 2주까지 약물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경로는 다른 약물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경구로 투여할 수도 있고 또 주사를 주로 피하 주사를 해가지고 피하에서 흡수되도록 하는 피하 주사, 그 다음에 흡입, 그러니까 천식 같은 경우에 호흡기로 흡입시켜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또는 코 안에 어떤 엘러지나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네이저 스프레이도 쓰죠. 그리고 피부 같은 데는 주로 하이드로코르티손 이런 그 바르는 약, 크림, 로션, 젤 같은 바르는 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그 서론이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중에서 다른 스테로이드는 오늘은 일단 잊어버리고 프레드니솔론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레드니솔론은 우리가 그 용량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적과 용량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physiological dose라고 합니다. 생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용량, 하루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에디슨 말씀드릴 때 언급이 되었지만은 이 용량은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는 프레드니솔을 쓰는 제일 작은 용량이죠. 그래서 0.05 내지 0.15mg per kg body weight, 체중 키로당 0.05 내지 0.15mg을 주로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 0.3까지도 쓰는 수의사들도 있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라스베가스 세미나에서 제가 얻은 내용은 그 전문의 이야기는 이게 오버 트리트먼트가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용량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에디슨에서 우리가 진단이 되고 0.05 내지 0.15 정도를 써가지고 만약에 환자가 회복이 안 되면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뭐 0.3 정도까지 또 올라가서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0.5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 피지올로지컬 도수가 아니고 0.3까지 썼는데 만약에 환자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환자를 진찰을 해서 에디슨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쓰는 용량은 항염증 도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anti-inflammatory dose. 그거는 0.5mg per kg body weight. 체중 키로당 0.5mg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physiological dose, 생리적으로 필요한 최소량보다 한 10배 정도 되죠. 질병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용량은 우리가 immune suppressive dose라 그러는데 면역 기능이 과민 반응을 하는 질환에서 면역 기능을 눌러주는 그런 용량이죠. 이 용량은 우리가 2mg에서 내지 5mg, 주로 2, 3mg 많이 쓰죠. 2 내지 5mg per kg body weight. 체중 키로당 2 내지 5mg을 쓰는데 요거 구체적인 질병과 그 케이스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에서 어떤 용량들이 써지는가 이 부분을 갖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처음에 physiological dosage는 에디슨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항염증으로 쓰는 경우는 뭐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피부 질환에서 피부 알러지 있을 적에 anti-inflammatory 도수를 쓰죠. 예를 들어서 0.5mg per kg. 각막 질환에 예를 들자면 이런 질병이 하나 있는데 에오시노필릭 케라타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고양이 질병에서 그 고양이 각막 표면에 이런 어떤 병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은 뭐 흔히 있는 질병은 아니니까 수의사분들께서도 아마 이 케이스를 못 보신 분도 많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 그 세포 검사하고 그러면 진단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진단이 되면은 우리가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 안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 경우에는 우리가 뭐 초기에는 주로 NSAIDs, non-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척추 디스크 환자라든지 척추에 외상을 입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죠. 항염증 도수로. 그 다음에 고양이의 경우에 그 만성적인 장염, inflammatory bowel disease 이런 경우에 부데노사이드라는 이런 그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프레드니솔론도 쓰고 또 이것도 부데노사이드라는 이런 스테로이드를 또 쓰죠. 이거는 뭐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immune suppressive dose,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눌러주는 그런 용량은 뭐 한 2, 3mg per kg body weight.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용량을 쓰는 경우는 우리가 IMHA, IMT, 그러니까 면역 매개성, 빈혈 또는 혈소판 감소증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펜피거스 같은 그런 피부 질환 그런 데서 쓰고, 그 다음에 주버나일 셀룰라이더스라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일반 용어로 파피 스트랭글스라 그러는데 이거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그 특히 지와와 같은 조그만 애들 눈꺼풀에 아일리드에 이제 아일리드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죠. 또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인이나 얼굴에도 그런 병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immune suppressive 도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환자가 하나 왔었는데
치와와였는데 제 그 전 병원에서 이제 그 아일리드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으니까 먹는 항생제하고 그 다음에 안약하고 그 다음에 프레드니솔론을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진전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데리고 왔었는데 보니까 그 프레드니솔론 용량이 항염증 용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은 단순한 주버나일 셀룰라이터스는 스테로이드만 써도 3주면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항염증 용량을 썼으니까 이 환자에서 전혀 나아지질 않은 거죠, 쉬운 말로. 그래서 제가 프레드니솔론 용량을 항염증 용량에서 이뮨 서프레시브 용량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 후, 4주 후 이래가지고 회복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뮨 서프레시브 도스를 써야 될 때는 이뮨 서프레시브 도스를 써야 되고 항염증 용량을 써서는 그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또는 뭐 두려움 때문에 용량을 이렇게 저용량을 쓰게 되면은 우리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른 수의사분도 아마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제 또 생각도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 어떤 뇌에 신경 증상이 와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4살, 16살 이런 나이가 많은 애들이. 근데 이분들한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의 병원에 가서 MRI나 CT를 하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치료 비용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그 치료 비용이 한국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게 프레드니솔론 항염증 도수를 좀 이렇게 써보면은 간혹 환자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뇌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환자를 도울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매스 이펙트를 그래가지고 종양이, 예를 들어서 뇌에 어떤 종양이 있어가지고 다른 그 주변에 뇌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누를 경우에 우리가 항염증 용량을 쓰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기 관절염 환자에서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잘 듣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많지만은 할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를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 때문이죠. 감당하기 힘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림포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간 또는 뭐 일주, 2주라도 만약에 항염증 용량이나 또는 이뮨 서프레시브 도스를 쓰다가 환자가 회복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것을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딱 끊어서는 안 되죠.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3주면 3주 우리가 그 치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날로 끊으면 되지만은 스테로이드는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영어로 이거를 테이퍼링 한다 그러죠. 테이퍼링. 지난 몇 개월 동안 뭐 경제 다루는 그런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 테이퍼링이라는 뭐 이자율을 줄여 나가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낮춰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테이퍼링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염증 용량을 하루에 2번 주다가 한 1주 내지 2주 후에 이제 환자가 회복이 되면은, 많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 주고 한 일주일 내지 2주를,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1주 내지 2주 정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그 환자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끊었을 때 환자가 부작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taper off라고 그러죠. taper off. 점점 줄여나가다가 끊는다. 우리가 조금 줄여나가는 것은 taper down.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끊을 때는 우리는 항상 한꺼번에 딱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